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조국의 의혹 몇 개가 있는지 이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하나도 제대로 설명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도 나오는 의혹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박창훈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다 이제는 탈세인가요? 탈세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일주일 내내 지금 이 이야기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탈세로 나오고, 이제는 그럼 남은 건 여자 문제인데요. 여자 문제는 도대체 언제 터질지 이것도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2014년과 15년에 각각 1,800만 원, 2년간 1,800만 원이네요. 2년간 1,800만 원 상당의 부당 인적 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56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이 조국 후보자의 도덕성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또 도마에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발표한 내용은 인사청문 내역에 보면 나와 있는 재산 공개 그리고 연말정산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보면요, 2014년에 경로우대 1명, 2015년에 경로우대 2명을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2015년에 1,100만 원, 그리고 2014년에 650만 원 공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찾아보면요, 이게 정 교수의 부친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상가 건물이 지상 2층에 지하 1층이고 가게가 6곳이 새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연간 임대료가 8천만 원. 이건 제가 엊그제도 저희가 이제 일일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의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그리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경우에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가 달라도 부양가족이 가능은 하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부모님이 자기랑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자기가 번 돈에서 부모님의 생활비를 계속 지급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첫 번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 거 아닙니까? 연간 8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월 750만 원 정도의 돈을 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되고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또 아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이 약 1,800만 원 정도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한 탈세 행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점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에겐 좌절을, 부모 세대에게는 절망을, 대한민국의 먹구름을 안기는 조국 후보자는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상실했다.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장관 후보자를 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파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이 아니다, 형제다, 무슨 부모님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말을 피했는데 이제는 부인이 나왔습니다. 부인이 나온 상황에서 도대체 이제는 무슨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할 건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탈세라는 것이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 특히 이제 부인의 아버지가 네. 상당히 소득이 많은 상황인데도 네, 그렇죠.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시스템상에서는 일일이 걸러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뭐 변명은 하겠지만 저는 그것도 국세청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소득공제를 받았을 텐데 그러면 그 아버지 명의로 세금 신고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시스템적인 문제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지금 이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을 잘 알고 이 부자들의 이 탈세를 위한 컨설팅을 직접 받은 건 아닌지 그 부분도 또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종합적인 비리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조국 후보자가 사실 제대로 된 해명들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에 가져가겠다 이런 네. 얘기밖에는 지금 안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조국의 입장에서 네. 이 상황을 타결하려면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할까요? 뭐 입장문을 발표해서 무슨 뭐 10억의 사모펀드를 뭐 사회에 환원하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모펀드에 있는 돈을 뭐 사회에 환원하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청문회를 가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청문회를 가면 부적격으로 보고서가 올라오든 보고서 채택이 안 되든 아무 상관없이 문재인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가자 민주당과 조국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청문회를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3일 동안 하자. 이미 인사청문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3일간 청문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3일 동안 하자. 의혹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인사청문회만 올라가기만 하면 조국은 전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버티기 나서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청문회 제도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국회 청문회 제도 아주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청문회 제도를 자유한국당 그리고 뭐 보수정당 역사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하려고 했지만 언제나 민주당에 의해서 발목이 잡혔던 그런 과거 전력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은 바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짓을 계속 꾸미고 있는 건 아닌가. 부적격한 사람이 있다면 국회 표결을 통해서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 이 민주당의 행태들 참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은 네. 국민들이 그 법무장관 인정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서울구치소 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취조실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의혹들 안고 가겠다, 가짜뉴스다, 부풀리기다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명을 할 상황에서 부풀리기다, 가짜뉴스다,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 안고 가겠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최고수장인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이러한 행동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지금 서울대, 고려대에서 촛불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촛불을 드는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탈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 같은 것은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점정식 의원실에서 발표한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지금 근데 그쪽에 제가 문의해 본 결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의 보좌진들이 밤을 새면서 열심히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자료량이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좀 뒤로 미루자고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를 찾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국세청이라든지 뭐 서울대라든지 부산대 이런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제깍제깍 보내줘야 되는데 자료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조국, 의혹이 너무 많아서 자료가 너무 많아서 분석하기도 힘들고 국회에서 달라고 하는데도
잘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자가 법치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수장, 법무장관이 되어야 할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만 애국 시민들의 민의는 자유한국당 광화문 집회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총선의 표로 확인시켜 주십시오. 저희 신의 한 수도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100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